면을 오마주한 씬이었는데요. I'll take the red one. 이 영화에서 월터는 빨간 차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처럼 영화는 그가 계속 진실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헬리콥터를 허락해 줍니다. 어쩌면 월터에게 상상이란 현실에 있는 망각의 알약이 아니라 현실을 더 멋진 곳으로 이끄는 도약의 알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제주도 지방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강우량이 30에서 50mm에 달하는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 지역 홍천과 또 충청북도의 증평 일대로는 소나기가 세차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은 대체로 좀 흐린 편이고요. 제주도 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강우량이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200mm, 산간 지역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서 이미 약해진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주도 지방에 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겠습니다.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데 계속해서 하층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도가 높아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서도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9.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선언 직후 정용 안보실장이 존 볼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 어지럽힌다고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수사 지휘자의 책임까지 거론하는 등 사실상의 수사 방해와 검찰 압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조국 후보자를 밀어붙이면서 국민을 버리고 위선 가득한 범죄 혐의자를 고집하며 끝까지 국민과 맞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부안여동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민주당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조 후보자도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말 실시된 제54회 CPA 2차 시험 회계감사 문제 2개 문항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CPA 준비반 고시 문제지에서 유출됐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이낙연 총리와 통화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처리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누카가 회장에게 백색 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한 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카가 회장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NHK는 누카가 회장이 우선은 한국이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 민주당 정부를 이끌며 일본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 이사장이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를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서 아베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무한 책임론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는 사죄를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의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11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오늘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재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의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우 고 장재한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오늘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조모 씨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흰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최고 120mm,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55%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아닌지 그것과 무관하게 자유한국당 같은 정치 세력이 정치 공세를 하는지 아니면 하는 게 아닌지 그것과 무관하게 분노한 청년 세대의 마음 달래기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집권하고 곧바로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라며 좌절감을 느끼고, 스카이캐슬 박 대학, 이른바 지잡대라고 비하당하는 대학을 나와 서열에 따라 취업, 승진, 소득에서 차별받는 열패감을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만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자녀 세대의 인생도 우울해질 것이라는 좌절감을 느끼고, 이 민초들의 절망감, 열패감, 좌절감, 이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서 해체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당이요. 그것이 조국 후보자 논란을 탈피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과도한 비난이 쏟아진다는 불만을 터뜨리기에 앞서 내놓아야 할 대책입니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될 게 아니죠. 현행 제도에 촘촘하게 얽힌 기득권 체계를 뒤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제 여당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7시까지 함께 달려가 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 혹은 그 소문을 전제로 한 기사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진학상담을 진행한 입시학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외고 특례 입학을 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일반 전형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특례는 우선 본인이 특례 대상자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서 확인을 받아야 인정을 받고 지원을 할 수 있던 전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직접 면담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그래서 후보자에 따른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학 시험을 본 겁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특별 전형 중에서는 영어 능력 우수자 전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는 일반 전형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영수 시험, 일반 시험 결과가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한 겁니까? 네, 특별 전형에는 불합격을 했고 일반 전형에 떨어져서 일반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거 하나만 밝혀줘도 이 지금까지 논란들은 다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사실상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모펀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저는 조국 후보자가 가장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모펀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회상장을 통해서 정말 일확천금을 노렸던 거예요. 구도는 지금 다 밝혀졌어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언론에 공개했던 그 그림을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 저는 이 문제라고 보고, 여기서 온갖 업무상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교수 시절도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 있으면서 증권가에서 아주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이 작전 세력하고 같이 이런 거를 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건 문제는 관련자들이 한 열흘 전쯤에 다 일시에 해외로 출국해버렸어요. 뭐 여기서 쉽게 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병 확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사모펀드 의혹 대상자가 출국한 것과 관련해 도피성 출국으로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조국 후보자 주변의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가 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백혜련 의원,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죠. 근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조 후보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 그 사모펀드 관련된
그 오촌 조카하고 펀드 운용회사 대표가 지금 출국을 했어요. 네. 이게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미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들이 발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판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만큼의 의혹은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 예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정말 이미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예단을 하고 발부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요. 네. 요즘 법원의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에 나섰을까?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것은 조국 후보자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도 당황했고 기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영철 CBS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다 그래요. 조국 수석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석에서 예. 그럼 검사들 앞에서 장관 확인된 겁니까? 예, 장관 제가 확인하지 않은 얘기는 하진 않으니까. 예.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석에서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조국을 지키기 이러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걸로 나선 게 아닌가.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검찰 수사는 당황스럽지만 사퇴는 없다. 담담히 청문회까지 가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했던 말 들어볼 텐데요. 이번 수사로 검찰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강제 수사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든 의혹에 관해서 적극하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에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어이구, 신곡도 듣네요. 저희 방송에서 선미의 날라리 듣겠습니다. 난 날이서 갈라리에 피리 부는 조그만 캡틴. You ready? Get ready? 난 여기서만 날라리 now. 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okay. 가루가 되도록 터는 것도 okay. 뭐라고 뭘 하고 다녀도 you know I'm okay. 알잖아요 난 너래 바 아니에요 날라리.
네. 길게 듣지 뭐 벌써 끊어요. 예. 네, 좋아합니다. 선미 씨를. 예. 자,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님, 의혹으로도 검찰 압수수색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 때문에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왜 출석을 안 하는지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추리님, 하하하 소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듣기 좋습니다. 네. 요즘에 웃음소리로 핫소리 했다가 다시 핫소리로 바뀌었죠. 네. 듣기 좋으시다니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와 볼까요?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정체에 들면서 돌발 상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지수 쉼터 4차로에서는 화학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천안나들목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은 수리티 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소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로는 작업 여파로 보인에서 회인까지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송악부터 12km 구간에서 정체 극심하고요. 이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그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더 가서 서서울요금소 3,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갈분기점과 동수원 사이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 중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원효대교에서 잠실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있고요. 잠실 부근에선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선거제도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의원님. 예, 정개특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개편안 논의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루어졌는데요. 방금 전까지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어떻게 뭐 의결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방금 한 4시 반경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안으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 조정안으로 의결해서 내일 전체 회의에 올렸습니다. 오, 그래요? 예. 가만히 있죠. 이거 뭐 상당히 큰 뉴스 아닙니까? 예, 오늘 이제 정개특위의 그동안의 1년 활동의 이제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겠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애초에 그 4당,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합의했던 것인데 뭐 여러 또 다른 법안들이 있지만 네네네 여러 다른 또 의원들의 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야 사당이 그래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자 그럼 내일 표결이 되면은 선거법이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정개특위라고 하는 건 상임위원회를 대시하는 특별위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법사위에서 체계나 작구에 대한 심사를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0일 동안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11월 하순, 11월 27일 정도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럼 국회의장께서 11월 말부터 2달 6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그 반대해도 이 11월 말로 어떻게든 이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갈린다.
예, 알겠습니다. 표결에 붙여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입니다. 당장 내일 표결하면은 이 선거법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반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반대 의견을 내시면 새로운 안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내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달 12월 초에 본회의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 이전까지 3개월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원안대로 온 거고요. 한국당이 언제라도 협상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4당은 새로운 안을,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선거법 표결로 해서 법사위로 넘길 경우 하여간 자유한국당 인정하지 않겠다. 나아가서 헌법재판소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된 절차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권한쟁의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사법고시를 이제 합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판사도 하셨고 이게 이제 권한쟁의에 해당 안 된다는 건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권한쟁의라고 하는 거는 기관과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대신하는 거지. 이건 국회의원, 그 국회의장, 그리고 저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국회 내부의 일은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물리적 저지 가능성도 내비쳤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거는 이제 지난번 우리 패스트트랙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하시겠다는 건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국회 정상적인 절차를 결국은 막지도 못하고 그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또 검찰에 불려가게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당 내에서도 그거는 누가 같이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엄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좀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계특위 간사가요. 국회의원 정수와 연동률, 비례대표 확대라는 세 개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렇게 말한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원래 오전에 그런 논의를 좀 새로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쳐서 그렇다면 이게 개인 의견이냐 당의 의견이냐 개인 의견이다. 그러면 당의 지도부와 좀 상의를 해서 그 한국당의 당의 그 지도부의 그 의중이 좀 담긴 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3시로 회의를 미뤘어요. 그 3시 반에 이제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30분 늦춰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경원 대표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의는 안 하고 지금 청문회 어떻게 할 거냐 이 회의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래서 사실 나머지 위원들이 상당히 좀 허탈감에 빠져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영관조정위원회 활동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한 겁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안이 이거 아닙니까? 지역구 270석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 그만큼 줄이고 그래서 270석인가요? 275석인가요? 270석입니다. 270석이요? 이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법 논의를 하는 이유는 전 지역구에서 1등만 지금 당선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1등이 한 40%, 50% 이 정도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50 내지 60%의 유권자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대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른바 사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는 선거제도여서 비례대표 비율을 좀 늘려서 좀 그 국민들의 최대한 많은 표를 국회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이 선거법 논의가요. 그래서 그 논의의 방향하고 너무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전국을 다 그냥 1등으로만 뽑자. 승자독식으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여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변화가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갖고 이제 내일 표결에 붙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렇죠. 통과가 되면은 법사위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민주당이 마이너스 16석, 한국당이 마이너스 13석, 정의당 플러스 8석, 국민의당 플러스 22석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너무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이 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고 비록 제도로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지지도가 높아져서 그 제도를 통해서 손해본 거 이상을 국민들이 다시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고 정치개혁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원들 중에는 이렇게 손해보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와야 국회의 대표성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니 우리 당은 좀 손해보더라도 국회 전체가 개혁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이야 뭐 정개특위 또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회의 표결을 할 때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은 이것도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말이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환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그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3달 후의 일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해서 국민 의견을 좀 더 잘 반영하는 선거 제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 당론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여서 그리고 더군다나 사법개혁과 선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 또 내 지역구 없어진다고 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청자 동방의 등불님께서 논산 사이다 김종민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이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알겠습니다. 논산 사이다 우리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 연결된 김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도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들려드렸습니다마는 CBS의 권영철 기자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전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뭐가 사실이 아닌 겁니까?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이 이 조국 후보자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것 때문에 뭐 흔들린다, 무너진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또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형성돼 있지만 뭐 그중에 많은 대목도 사실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 여론이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그중에서 일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책임질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뭐 우리 윤 총장께서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와전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말이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 혐의를 포착하고 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아닌가. 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뭐 구체적인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뭔가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은 아닌지 그런 또 관측도 있던데요. 제가 이 조국 후보자 쟁점은 네. 지난 한 10일 동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한 30여 군데 네. 또는 10여 개 쟁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네. 이게 다 사실일 거를 전제로 압수수색했다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한두 개 정도가 이제 이게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장 중에서 네. 구속영장, 체포영장과 예. 압수수색 영장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 같은 영장이라도. 예, 같은 영장이라도 구속영장은 실제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돼야 발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필요성이 소명이 되면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수사와 조사를 해야 예. 그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네.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조국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되는 거라기보다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의전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웅동학원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이제 의혹들을 사실로서 확인하는 절차를 왜냐하면 고발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로서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국 후보자가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거나 예.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검찰이 지금 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수사에 나섰을까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의 이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지금 인사청문회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 인사청문회 이전에 어떤 이 조사 과정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일단 국민들이 지금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 김용민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네. 조국 후보자가 무슨 범죄 혐의자로 오해되지 않아요. 자, 이러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예. 국민 여론이라든가 국민들 관심이 높으니까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네. 인사청문회의 영향을 미치거나 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나 수사 행위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특히 제가 제일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게 그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날 당일날 한두 시간 있다가 이게 언론에 이 보도가 나간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정보 관리를 하게 되면 누가 믿고 이거를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단단히 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호 펀드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포인트를 3호 펀드 쪽으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어떻게 3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비위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제가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로 본다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거나 비위가 있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라든가 그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적법하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본다면 네.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부인이 네. 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가입 과정, 네. 또 가입 의도, 그 과정에서 이 사모펀드 측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뭐 부당한 재산 증식의 시도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님, 그 내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 표결 시간 몇 시쯤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위원장께서 내일 10시에 정개특위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오전 용인에서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아, 용인까지 따라갔습니까? 네,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문회 보이콧하는 겁니까? 일단은 보류하겠다.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던데 그 누구 인터뷰였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제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 동선에 맞춰 용인으로 여의도로 함께 뛰었는데 결국 나 원내대표를 못 만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성의 합니까? 에? 무성의에서 되겠습니까? 날 불렀습니까? 램프의 요정 무성입니다. 용라딘이 나를 불렀네. 오랜만이야. 내가 박근혜의 천년의 저주를 받고 용라딘의 램프 안에 쏙 숨어 있었지. 안녕하십니까. 503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제가 저주한 적은 없고 그 저주는 김문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주 누구 겁니까? 아무튼 내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든 것이 내 잘못이오. 내 탓이오. 제가 내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매우 심란합니다. 무성. 근데 램프 안에 갇혀서 혼이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머리에 병 들었습니까? 도장 갖고 오십시오.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자유한국당 긴급의총 그 결과는 무성.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 김수민 평론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28일 0시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백색 국가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룹 A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브라질, 터키와 함께 그룹 B 그쪽 입장에서는 강등을 시킨 것이죠. B급이 됐군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물자 같은 경우는 수출할 때에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고 비전략 물자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에서 이거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또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백색 국가로 한국이 지정이 됐지만 15년 만에 여기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특혜 대우를 받고 있네요. 예. 일본 언론 반응 오창석 평론가가 취합을 했는데 물론 일본어 신문 보고 취합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네, 일본어 신문을 보긴 봤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 그렇지. 예. 할 줄 아는 외국어 뭐가 있습니까? 저 영어, 독일어. 독일어도 합니까? 한두 마디 합니다. 아침 인사. 아침 인사. 네. 뭐예요? 구텐 모르겐. 그건 나도 합니다. 뭘 모르신다고요? 그건 저도 한다고. 구텐 모르겐. 엔트슐디궁. 엔트슐디궁. 미안합니다라는. 미안합니다. 예. 그거밖에 몰라서 미안합니다. 네. 뭐라고 해도
이럴 상황이에요. 독일어를 모르니까. 네. 예. 아, 그러네요. 청취자분들이 뭐 반박하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은 어떻게 지금 취업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주요 일간지들이 이 소식을 일면에 전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NHK, 그리고 교도통신,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모두 다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아사히 신문은 한일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관광면에서 일본이 겪고 있는 역풍을 크게 우려했는데요. 현재 전년 대비 70%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삿포로시의 중심가의 게 요리점, 굉장히 유명한 요리점에는 7월 이후에 한국인 단체 예약이 사라졌고 한국인 1,600명이 10월에 잡혀 있었던 예약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팔기 복잡하게 하면 못 파는 일본도 손해입니다. 못 사는 한국도 손해지만 네, 맞습니다. 누가 더 큰 손해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김수빈 평론가.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검토를 했는데 오늘 일단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지금 유리한 국면일 텐데 보이콧을 얘기하나요? 이게 이제 각 당의 표정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불만을 조금씩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수사를 이유로 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이 조국 후보자한테 뭐 좀 예리한 질문을 하면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국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보이콧 논의가 급부상을 했다가 오늘 논의를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겠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 앞으로 더 봐서 결정하겠다. 여기까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지금 하나만한 청문회를 해서 뭐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청문회에 불참한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질문할 것이고 그러면 해명의 장이 훨씬 더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면이 또 전환되는 그런 악영향을 부르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그런 고민을 한 거라 하겠죠. 네, 그런 고민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보이콧 당론을 빨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문회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겨우 일정을 확정해놨더니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여론의 역풍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이님 멋진 미래의 올바른 정치인 오창석 파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금이님이 오창석 씨를 시원하게 또 이제 그 골탕을 먹였네. 정계 은퇴를 했는데 말이죠. 멋진 미래의 올바른 정치인.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뒤통수 친 겁니다. 미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 다음 생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음 생에도 좀 빠릅니다. 그래요? 다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만약에 고양이로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럼 좋은 집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일단은 9월 2일에서 3일 날짜가 잡히긴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락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달라졌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등 20여 개 곳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사전에 알지 못했던 잘못이라든지 의혹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청와대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할 경우, 네. 그러면 청문회? 청와대에서 예. 청와대에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보이콧을 하면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막 네. 뛰어넘을 경우에는 예. 빠르면 9월 6일에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검찰이 김종민 의원 앞서 인터뷰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 실제로 청와대나 조국 후보자한테 안 되는데 웬만하면은 임명하지도 마시지 이런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검찰 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도 있고. 꼭 사법개혁, 검찰개혁 우리는 못 받는다. 이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조국 후보자한테 뭔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경고한 것이 아닌가. 뭐 그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의도는 임명권자에 대한 압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죠.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로서는 뭐 자신 있다. 뭐 털어봐야 네. 뭐 나올 거 없다. 네. 좀 이런 입장이란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분석하시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격성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구구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지켜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재단하는 이런 법조 문화, 법조를 해석하는 문화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성을 굳이 짚자면 상반된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뭐 어떤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도 이걸 진행시켜봐야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날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행을 안 시키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돌입하는 것이 맞다. 돌입하지 않으면 더 큰 뭐 역풍이라든지 조국 비난이나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그다음에는 수사가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먼저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 선수를 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점이 또 늦어지면 혹시 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의 어떤 명예라든지 또 앞으로의 여러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봤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확실히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정확한 검찰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넘겨짚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 네, 이런 식으로 실컷 물어놓고는 답을 하니까 넘겨짚기다. 네,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김용민 씨에게 충성하지 않고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결국 검찰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최대 피해자는 조국 후보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현역이거든요. 아직 있어요. 보고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받지 못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전 군대 좀 그렇게 좋은 풍습은 아닌데 제대로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사병들을 좀 일에서 빼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리고 그쪽 사병들도 그런 걸 즐겨왔죠. 그런 문화를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호님, 만약 검찰이 그런 의도라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나 조국 후보자한테 그만두시오. 사인의 의도가 임명하지 마시오. 뭐 그런 의도라면은 역풍 맞을 겁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 요게 관철되길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뭐 공수처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매우 높은 지지가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인가요? 다음 소식. 오늘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현대차 노조 하부영 지부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한반도의 정세 경제 상황을 심사숙고해서 합의했다.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합의안이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9월 2일에 이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일부 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지금 네. 정세가 너무 급박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네. 어느 정도 양보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노사가 이렇게 양보를 해서 어려운 상황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이번에 좀 참고할 만한 것은 임금 체계 개선안의 내용인데요. 네. 이 통상임금에다가 기존의 상여금을 좀 산입을 해서 통상임금 자체를 좀 높이는 것이죠. 이러면 노동자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지급 주기를 격월해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을 하면 이것이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더 높은 금액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측한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이 산입 범위를 놓고 기존에 좀 복잡했던 임금 체계를 간소화하는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노사가 좀 윈윈하는 최저임금 기준도 충족시키고 통상임금도 올리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뭐 의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합의도 되고 서로 또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딸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네, 저희가 어제 서유열 전 KT 홈부문 고객 사장이 김성태 의원이 지시로 또는 청탁을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 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한 것인데요. 김 의원은 현재 2012년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석채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혐의로 지난달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현재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재판정에 섰는데 딸이 이제 혜택을 입어서 채용된 건 맞는데 이게 그 뇌물을 이제 주고받은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지 이게 또 법정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친해서 김성태 의원하고 친해가지고 딸을 채용했다. 이런 뇌물죄가 이게 뭐 적용되기 쉽지 않은데 주고받은 게 없다면은 주고받는 정도라면은 주고받는 것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김성태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뇌물죄가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 30초 정도 김수민 평론가 소식 전해야 되겠네요.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죠. 선거제 개혁안이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2명인데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4명이라서 4명 의원으로 의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은 정개특위 전체 회의로 내일 넘어가서 이르면 내일 안으로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통과를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군요. 자, 6시 뉴스, 첫 뉴스를 맞춰라. 오늘도 두 분의 6시 첫 뉴스 한번 예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시일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됐다. 영시일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됐다. 일본으로부터. 알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백색 국가 지정 제외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반응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선미 씨가 신곡을 발표했다. 이게 첫 뉴스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겠습니다. 연예가 준 게 아닙니까?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신경이 눌리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클리펠 파일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제 막 오른쪽이 아프대요 갑자기. 그래서 마비가 오길래 이상하다 해갖고 연것이 왔더니 갑자기 희귀병 진단 그날 딱 받아가지고 완전히 날바닥이지. 목하고 머리뼈를 다 연결을 해놨어요. 3마디를. 얘는 옆으로 볼 때도 이렇게 같이 몸이랑 같이 가야 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큰 수술을 이겨내느라 힘들 법도 한데 슬아는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을 받는 엄마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격 너무 활발해요. 자기는 아픈데 엄마가 더 많이 아프니까 말을 안 해. 그래서 아픈 말을 하라 해도 7살 때 철들었어요. 당장 내일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매일이지만 슬아와 엄마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만큼 희망이란 선물이 찾아와 주리라 믿습니다. 그냥 엄마 위하고 엄마 이렇게 집에 경제적 사정도 알고 있고 다 미안하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의 강도로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의 총 강우량 30에서 80mm나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비주간이라고 할 만큼 비 소식이 잦은데요.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